자, 굿모닝 작전 6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관심주에서 레버리지도 어저께 잘 갔죠. 레버리지도 많이 갔었고, 오늘은 이제 조금 쉬고 있을 거예요. 조금 쉬고 있고, 여기 보시면 오늘은 조금 소강이죠. 오늘은 조금 소강입니다. 코스피가 오늘은 좀 강하고 코스닥은 조금 소강입니다. 소강인데, 요거 233740 하신 분들은 어제 6,900원대 정도면 아마 말씀하신 대로 한 10% 이상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그쵸? 났을 거고, 하이닉스 있고 DI 있고, 넥스틸이 이제 4월 3일날 13,300원 정도 들어갔었죠. 4월 3일날. 그러면 넥스틸 같은 경우는 많이 중간에 파신 분도 계실 거고, 일정 부분 남겨나셨던 분들은 오늘 아마 수익이 꽤 좋았을 것 같습니다. LNG 쪽에 이런 게 좀 있었고, DI는 지난주 이제 10일 날인데 요거는 잠깐 14,000원 갔다 말았어요. 근데 오늘은 또 반도체가 좀 들어와요. 오늘은 조금 들어오는 그림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이런 게 좀 있고, 오늘 가장 핫한 섹터는 지난번에 요건 다 했어요. 우리가 4월 10일 날 반등 시작했고 2450 넘어가고 코스닥 700 넘어가고 포지션 들고 가고, 저 정도 넘어가면 리밸런싱 하시고 이렇게 했고, 그래서 오늘은 코스피가 살짝 코스닥보다 강하다, 여기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늘 강세가 전력 섹터가 있어요. 전력 인프라. 전력 인프라가 엄청 강하죠. 여기 보면 오늘 예전의 종목인데 효성중공업, 오늘 보면 46만원대. 그 다음에 LS가 지금 12만 8천원대. 그 다음에 오늘 한 종목 이게 아니고, 그래서 보면 오늘은 이제 전력 쪽이 제일 강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LS, LS,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 그리고 HD 현대, 그리고 가온전선이죠. LS 계열이니까. 그쵸? 요런 종목들이 강합니다. 엄청 세죠? 또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게 로봇도 마찬가지. 오늘 그 로봇 ETF 3종 출시됐죠? 그쵸? 그래서 아침에 있었는데, 요게 이제 보시면, 원래 이번 주 예정되어 있던 그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해서는 마라톤 대회가 다음 주로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됐는데, 로봇 ETF가 제가 다 텔레그램에 올려놨는데, 자동차는 아침에 잘 팔았어요. 그거 가지고 그거는 됐고, 자동차는 아침에 다 팔았어요. 그쵸? 로봇 이야기가 좀 있고, 요런 게 좀 있습니다. 여기 좀 있고, 또 하나가 오늘 빨리 좀 정리해드리면, 그 다음 클로봇도 그렇잖아요. 클로봇도 제가 이 시간에 이야기 드리지 않았나요? 지난번에 3월달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안 했군요. 어제 이제 제가 어떤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잠깐 했었는데, 오늘 하이젠 RM의 로봇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오늘은 로봇, 자동차는 약간은 아침에 올랐다가, 지금 현재 이거는 중간 약이에요. 자동차 중간 약입니다. 중간 약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있더라? 철강 그리 센 게 아니고요.
로봇. 잠깐만. 전력 로봇 자동차. 그 다음에 반도체는 아직까진 세진 않아요. 반도체 이제 일부가 있어요. 일부가 있고 아주 일부예요. 그다음 폴더볼 쪽은 어제 올랐고 여기 이제 테스 같은 애들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코미코, 테스 이런 종목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였더라 로봇이 있고 뭐 알래스카 철강 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알래스카 포함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원전도 조금 있어요. 예. 뭐 BHI 같은 게들 얘네들 좀 있고 GNC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갔죠. 이런 게 좀 있고 제일 센 거는 일단은 위쪽부터 전력이 제일 세고 자동차는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야. 정책 테마 주니까 웨캐시 같은 애들은. 그리고 어제 AI는 많이 올랐었죠. 뭐 그 정도인가요? 예, 요 정도? 의료 쪽은 원래 갔다가 다 밀렸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토마토나 3빌리언, 딥노 이런 애들은 볼 게 없고. 그리고 예, 장투사 저쪽은 다 차익 매물이고. 요 정도 정리되네요. 그쵸? 예. 코나이 뭐 이런 거 한가 가는 거 뭐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 뭐. 요 정도 정리가 됩니다. 예. 오케이. 그래서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장 기준인데 요거 요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죠. 통으로. 자, 요렇게 한번 적어놔 볼게요. 그래서 지금 오늘 정시를 가만히 보면 이제 미국도 많이 올랐죠. 미국도 많이 올랐어요. 미국도 많이 올랐고 나스닥도 이제 21선까지 왔어요. 21선까지. S&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제 그 TV 방송을 하는데 그 내용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그 제가 매주 월요일 밤 11시 한국경제 TV 방송이 있어요. 요 내용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지금 미국을 만약에 이게 글자 깨지면 안 되는데 이 글자 깨져버리는구나. 미국을 이렇게 비율 분석을 해보면 미국은 실제적으로 지금 약간 요 P구간 꼭지 정도에 있어요. 하락폭 계산해보면.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여기 제가 적어놨는데 나스닥 기준으로 2만에서 5,000포인트가 빠졌잖아요. 5,000포인트면은 25%가 빠진 거예요. 그쵸? 그 20% 약세장이 16,000이고 그래서 되돌림 비율이 대략적으로 38.2가 16,190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나스닥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6,100 얼마? 16,190.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6,200 정도 잡으면 되겠죠. 요 정도가 앞으로 이제 미국 증시를 바라볼 때 큰 관점이고 이게 18,000을 넘어가면 이건 완벽하게 엘리어트 파동 이론은 유명무실해져요. 이게 안 나오고 다시 뭐 이렇게 행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길쭉 반등의 큰 틀은 마무리 됐다 그리 보면 되고요. 또 하나가 그 방송을 조금 이어서 하면 지금 가장 이제 걸리는 게 국채 수익률이잖아요. 밤새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거는 어제 기준인데 어제 4.3m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
약간 이제 앞으로도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국채를 누가 팔았네 되게 말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팔았대요. 아무도 안 팔았는데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오를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국채 수익률이 조금 부담이긴 한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4.5%에 있으면.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떨어진다. 예. 그래서 어제 미국에서도 그래서 러셀 2000 지수가 많이 좀 올랐었어요. 예, 그런 게 좀 있고 앞으로 바라볼 때는 이제 코스닥은 크게 보면 이게 80%가 들어오면 원래 80, 120이 수치가 있어요. ADR 기준으로는. 근데 80%가 딱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빨간 선인데 얘가 이제 80%가 빠진 지가 대략 2월 말 정도 추정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ADR이 80 정도 들어오게 되면 어떤 전략을 펼치냐면 오늘 많이 간 거는 내일 조금 안 갈 수 있고 오늘 안 간 게 내일 갈 수 있다. 선침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방송 주제가 관세 예외 선점이에요. 선점. 오늘 주제가 제가 이 방송 시작을 할 때 그래서 오늘 그 대표적인 게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자동차가 오늘 그 수혜를 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자동차 관세를 좀 부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현대차든 기아든 모비스가 위아든 다 반등을 했죠. 근데 많이 치고 가지 못하는 거는 뭐 이런 그냥 시장 파워예요. 예, 시장 파워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약간 많이 빠진 데 따른 반발 매수는 있는데 자동차 관련주들은 사실은 추도주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하락폭이 더딘 거예요. 다만 저점을 찍은 데 대해서는 의미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기아를 진짜 길게 보는 사람이다. 앞으로 뭐 엘리어트 파동을 떠나가지고 장을 한 두세 달 정도 본다. 두세 달 정도 본다. 이렇게 하시면은 지금도 매수예요. 근데 좀 짧게 본다 그러면은 사실은 한번 팔고 나와야 돼요. 어제 최근에 산 물량들은. 그래서 저희는 어제 SL을 좀 샀었어요. 3만원 사가지고 그냥 원래는 끌고 가려고 그러다가 뭐 더 갈 수도 있지만은 지금은 사실 그 정도로가 아니 장이 ADR 기준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는 좀 매매를 빨리빨리 할 필요가 있어요. 매매를. 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게 좀 있고 두 번째는 오늘은 가장 핫한 게 바로 이쪽이에요. 전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도 전력 섹터들은 치고 가고 있을 거예요. 수출입 데이터도 맞기는 맞는데 치고 가는 거. 아침부터 딱 이게 들어와 버리면 이거는 치고 가는 거. 이거는 종가까지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효성중공업 올라가고 있고 일렉도 지금 탄력 붙죠. 이런 것들은 가는 거예요. 예, 전력 쪽은. 근데 전력은 왜 갈까 생각해 보면 전력은요. 사실 이제 이거는 크게 영향은 없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나온 이야기 중에서 그런 게 있죠. 이거 순환적인 차원이 좀 큰데 약간 순환도 커요. 순환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적도 있고 여기에 이제 구리 가격 하락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밤새 또 뭐라고 했으면 엔비디아가 또 700억 달러 이야기했죠. 그쵸? 여기 다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새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엔비디아 어디 갔어? 이 트럼프 그거잖아요. 이거 어디 갔냐? 이거 어디 갔냐? 잠깐만요. 네. 여기 있죠. 5천억 달러구나. 5천억 달러. 네. 700억이 아니라 5천억입니다. TSMC 공장에서 블랙을 생산 시작하고 폭스콘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엔비디아가 TSMC 협력해서 4년간 5천억 달러, 700조를 투자하겠다. 요게 이제 사실 처음 나온 이야기는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랑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TSMC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하고 텍사스에 있는 폭스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겠다. 최근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전력 쪽이 마이크로소프트 때문에 못 갔던 섹터잖아요. 근데 구리 가격도 영향이 있거든요. 변압기 원가를 작용합니다. 근데 구리 가격이 최근에 박살이 났어요. 잘 아시겠지만 원자재가 죽으면서 지금은 약간 기술적 반등을 보이긴 보이는데 아직은 마이크로소프트는 투자 축소 자체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있어요. 하지만 이제 순환적인 차원에서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시장에서는 지금 보게 되면 효성이든 현대든 다 실적 자체가 전가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 쪽으로 들어오는 힘 자체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LS의 반등은 구리 가격과 있는데 LS의 흐름 자체가 그냥 지금 신고가 랠리라면 LS 계열사에 있는 가온 전선의 탄력성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쪽은 조금 더 자신 있게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가시고 뭐 현대 효성중공업도 제가 이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해가지고 아마 손절선 잠깐 이틀 했을 거예요. 47만원 물량. 그게 이제 42까지 갔다 왔다가 회복됐으면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41을 회복을 했잖아요. 그랬으면은 이제 요런 것 같은 류는 다시 산다는 생각으로 보셔도 돼요. 원래 주가가 이렇게 61선 뚫을 때는 추가적인 살령상이 남아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오전장인데 전력이 가장 강하니까 전력 쪽은 그렇게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이따가 다시 한 종목을 전력을 드릴 수도 있어요. 이재명도 한마디 했어요. 자, 그런 게 좀 있으니까 그거는 참조하시고 나머지 종목들도 이제 시장 때문에 산일이든 가온이든 뭐 여기에 적혀 있지 않는 원래 미국의 전력 회사와 비즈니스 협력을 갖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제일 일렉트릭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이턴 쪽인데 이런 애들도 반등은 할 거예요. 실적 때문에 빠졌지만은. 그래서 그런 거 조금 보시면 좀 LS 에코에너지는 케이블 쪽이에요. 요거는 조금 원래 메인은 아니고 전력 쪽이 오늘 좋다. 근데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순환 성격 포함인데 복합적일 겁니다. 네. 오늘 아침에 뭐 매체에서 제가 요런 주제도 한번 뽑아봤었는데 이게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물론 이제 제 어그로가 좀 들어가겠는데 이게 아침에 이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저도 오픈 AI 요거 사용하거든요. 챗 GPT 플러스 월 20억 달러, 2만 달러짜리, 2만이 아니라 20달러짜리.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이 중국 어디 갔어? 지금 이제 딥시크 같은 경우가 중국 가입자 기준으로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7만 7천 명. 7만 7천 명 정도가 되고 7만 7천 명이에요. 딥시크 가입자가. 그 다음에 이 알리바바의 AI가 있어요. 알리바바 AI. 서버형 AI인데 알리바바 AI가 어제 기준으로 다 제꼈어요. 예. 이게 그 에이전트 이름이 뭐더라? 퀵크. 예. 퀵크가 어제 이제 두바오하고 딥시크 제끼고 1억 5천만 그걸로 갔어요. 퀵크. 그 다음에 두바오가 한 1억 명 정도 가입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딥시크가 7,700만 명 정도. 물론 중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알리바바에서 나온 게 AI 서버가 퀵크라는 브랜드고, 그 다음 틱톡으로 잘 알고 있는 바이트댄스가 두바오. 그래서 1위가 지금 퀵, 그 다음에 두바오, 그 다음에 이제 오픈 AI
딥시크가 7,7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은 한편으로 이런 거 하고, 물론 이제 이거는 장이 좀 우리가 말할 때 장이 나중에 자리를 잡았을 때 이야기인데, 이런 거 하고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얘들이 미쳐가지고 이렇게 원래 한 달에 20달러짜리인데 프로 모델 해가지고 200달러짜리 한 달에 30만원짜리, 예? 엔스로픽 같은 경우도 20달러짜리 기본 깔고 보급형 깔고 그 다음에 약간 중급 쪽으로 해가지고 가격을 높여가지고 월 200달러짜리 30만원짜리. 그런데 오픈 AI가 지금 준비하는 게 2만 달러짜리 3천만원짜리 이렇게 간다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결정적으로 물론 이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악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딥시크나 중국 업체들이 치우가니까 기존의 미국 업체들 오픈 AI나 엔스로픽이나 구글이나 미스트랄 이런 회사들이 빨리 수익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익화를 해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만약 연간 3억 달러 정도를 벌었다. 3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치면 5천억 정도 벌었다. 그렇게 계산하면 그 돈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 증설하고 냉각, 엔비디아의 냉각 블랙웰 빨리 필요한 거고 전력 인프라 필요한 거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됐을 경우에는 저런 그림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다시 시장에서는 아까 봤던 대로 엔비디아 관련해 가지고 블랙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또 발열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 공조라는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를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거고 물론 이제 복합적이에요. 주가가 오르는 거는. 그래서 하지만 전력 인프라 섹터 같은 경우가 엄청 빠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올라가는 것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꽤 의미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뭐 갖고 계신 분들이나 보시던 분들은 조금은 더 자신 있게 뭐 장중이든 장 끝날 때쯤이든 종목마다 조금 위치는 다른데 LS는 단기적으로 13만원에 대한 저항을 안을 수는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13이니까 뭐 어쨌든 그래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금 그래 들리는 가온전선 같은 경우는 워낙 변동성이 좋으니까 21선이니까 뭐 조금 관심 있게 보시다가 내일 정도 보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효성 일렉트릭 같은 경우 HD 핸드일렉 같은 경우는 양음량 패턴을 적용을 시키면 오늘 4일 기준으로 처음으로 종가가 21선 위에 있고 5일선은 추금에 또 올렸으니까 지연 가격이 매수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있어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똑같아 21선 매물이니까 오늘보다 내일 그래서 전력 쪽은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섹터로 넘어가면 두 번째는 로봇인데 로봇은 사실 원래는 뭐 우리나라 한국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또 그게 있었어요. 뭐죠? 무슨 1조인가? 우리 정부에서 로봇 관련해 가지고 이때 약간 그 테마주인데요. 요게 있었는데 마라톤 대회는 다음 주고요. 이게 아니네. 우리나라에서 뭐 로봇 이야기 있었죠? 뭐 어쩌고 저쩌고 했죠? 아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정부에서 뭐 로봇이 있었는데 잘 보시면 로봇 마라톤은 원래 이번 주였는데 다음 19일로 연기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요것도 이슈가 돼요. 예. 요거 한 하퍼 마라톤 달리는 거거든요. 원래 14일이었는데 요게 이제 10조 투자 이야기. 맞아요. 10조 투자 이야기 있었어요. 그거 어디 갔냐? 예. 여기 있네요. 1조 투자. 예. 요거 하나 있고, 요거는 이제 19일날 이벤트고,
또 정부에서 요렇게 K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한다. 2030년까지 1조 투자한다. 이 내용이죠. 여기에는 로봇만 있는 건 아니고 사실은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요. 예, 섞여 있는 게 좀 있고 여기에다가 오늘 이제 그게 나온 거죠. 요건데 복합적이에요. 요거 하나 있고 또 어저께 두산이 우리나라 협동 로봇 1위잖아요. 두산 로봇이 지능형 로봇 투자한다 그런 게 있어요. 네. 복합적이에요. 근데 로봇 ETF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보면 세 군데 정도에서 나와요. 삼성 코덱스에서 운영하는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그 다음에 KB에서 하는 게 있고 하나에서 하는 게 있어요. 특징은 보면 삼성하고 KB는 미국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하나에서 나온 게 미국, 일본, 한국 기업이 투자 들어가. 여기는 전부 다 빅테크, 엔비디아 같은 게 포함되겠죠. 그렇죠. 엔비디아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삼성 코덱스는 투자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테슬라, 엔비디아, 아마존, 팔란티어, 마이크로소프트, ABB 이런 기업들이고 이건 별로 저라면 투자 비추하고 이거 할 바에 미국 가서 사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KB 같은 경우도 또 미국이에요. 근데 여기는 약간은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든 이런 그 로봇 부품 만드는 회사나 또 로봇의 그 칩을 만드는 이런 회사나 조금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이 제일 성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만 놓고 보면 이 솔직히 미국에 상장되는 로봇 ETF에도 이런 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KB는 조금은 로봇 부품 회사를 좀 집어넣어놨어요. 로컬 오토메이션, 뭐 테라다인 이런 게 좀 들어가 있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한국 기업을 집어넣고 일본도 집어넣었어요. 일본은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환학이라는 기업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하모닉 드라이브 시스템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근데 하나는 한국의 기업을 무려 레인보우를 10%나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감속기 만드는 일본의 하모닉 감속기를 국산화 성공한 SPG를 3.6%까지 넣어놨죠. 근데 글로벌로 놓고 봐도 사실 글로벌에서 로봇 ETF는 그렇게 다 대부분이 성적은 별로 좋진 않아요. 해외 로봇 ETF 티크 하나만 보면은 잠깐만 보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티끌 하나 보면 돼요. 뭐 다른 거 잠깐만 제가 네, 요 잠깐 해외 거 잠깐 볼게요. 이건 보츠 말고 내가 아는 게 있는데 이봐요. 뭐 예를 든데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긴 한데 보시면 미국도 로봇 ETF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엔비디아 14%, 아까 KB에서 들어갔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야 9%, ABB 이거는 스위스 회사예요. 글로벌 한 10대 로봇 회사에 들어가는 ABB 같은 경우가 8%, 그 다음에 일본의 환학,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대표 기업으로만 들어가 있어요. 야스카와 전기같이. 그래서 실제적으로 글로벌 로봇 ETF는 수익률 측면에서는 별로 좋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좀 특이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하나 쪽이 한국 기업을 일단 넣어놨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거래량은 지켜봐야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갈 건 아닌데 요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오늘 이슈가 좀 됐다. 그래서 레인보우가 조금씩 그래도 자리를 잡아주니까 로봇 관련주들이 조금 자리를 잡는 거고 여기에 두산 로봇 같은 경우가 어제 지능형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어요. 요게 두산도 실적이 안 나오는데 예. 이거 지능형 로봇 한다 그래가지고 기사가 안 나오네. 예, 여기 있죠? 예, 지능형 로봇 기대감.
요거는 시세 기사인데 지능형 로봇 솔루션 연내 출시하고 휴머노이드 기술 확보하겠다. 이런 내용 때문에 그래요. AI 로봇 말하는 거거든요. 원래 두산은 협동 로봇의 전심인 회사예요. 이게 쭉 하는 이런 거. 근데 휴머노이드 R&D 조직을 신설하고 이런 이슈가 다 보니까 글로벌이 이제 휴머노이드 관련 쪽으로 많이 몰리는 거. 아까 봤던 대로 그 달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두산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주가는 뭐 아직까지는 좀 그러긴 한데 휴머노이드 관점에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액추에이터 같은 기업들은 계속 메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쨌든 뭐 이런 로봇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보면 보스턴 다이나믹스, 아틀란스, 피규어 AI, 뭐 센츄리 AI, 그 다음에 어질리티의 디짓, 그 다음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중국의 유니트리, H1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거의 요 섹터 내에서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강점이 있는 게 강점은 사실 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강점은 없어요. 다 일본 회사들이 많은데 액추에이터 쪽으로 가서 이제 감속기 한다는 여기도 보면 이제 SBB 테크도 있고 SPG도 있고 하이젠도 있고 모터 같은 경우도 가면 또 하이젠이 있고 로보티저가 있었고 로보티저는 98%가 액추에이터 쪽이에요. 감속기 모터 엔코더 제어기를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땡기는 거. 요런 회사들이 있고 센서는 사실 일본 회사들이 좀 많을 거예요. 예, 그런 게 좀 많고 산업용 로봇은 두산이나 레인보우인데 얘네 애들이 산업용 로봇의 메인인데 유로메카는 포스코 쪽이잖아요. 그건 그룹주가 움직일 때 보는 거고 근데 산업용 로봇은 사실 일본이나 스위스 ABB한테는 안 돼요.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 자체가 왜 주가가 올라가냐면 유일 로보틱스가 SK온의 어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후광을 받아가지고 실제적으로 로봇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절대 대장보다는 약간은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포커스를 두는 게 좋아요.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공장보다는 공장도 맞기는 맞는데 공장보다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지난번에 말했던 클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적으로 주가가 나쁘지 않은 거예요. 로보티저도 무상 물적 분할 신경 쓰지 말고 오늘은 지금 이 시간은 어제는 오전부터 조금 좋았거든요. 제가 어제 클로봇을 19,250원인가 300원 정도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그 다음에 지금 하이젠 RLM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갖고 갔을 때고 그 다음에 로보 같은 경우는 어제 그냥 오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은 변동성 매매를 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아까 SPG 같은 경우는 조금 무거워요. 감속기이긴 한데 SPG는 좀 무겁고 SBB도 조금 무거워요. SPG, SBB 좀 무겁고 뭐 삼익 THK나 KNR 시스템이나 이렇게 이제 직교 로봇 쪽 같은 경우는 공장에 들어가는 거니까 좀 가볍고 거의 휴머노이드 쪽으로 보는 게 제일 나아요. 휴머노이드는 거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클로봇, 하이젠, 로보티저. 예, 요렇게. 그 외에도 물론 제 생각보다 다르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런 섹터들이 오후까지는 아마 이 시세를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도 오전에 올랐다가 괜찮기 때문에 이게 양봉이니까 예, 오후장이 또 종가 공략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복합적이에요. 종목이 올라가는 거는. 그럼 자동차 했고 로봇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도 이 시간에 그래서 로봇도 하고 많이 했었는데 유일도 지난번에 했을 때 8만원까지 갔다 왔죠. 오늘이 2025.0415니까 이따가 한 11시 15분 정도에 본 루틴에 맞춰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조금 더 테마를 안 본 게 뭐 있죠? 반도체? 요거는 오늘 아침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그거죠. 조만간에
요거잖아요. 반도체 의약품 무역 확장법 232조. 미국의 불공정 무역을 규제하는 법안입니다. 이래서 조사를 하겠다. 호재와 악재가 공존되어 있어요. 이 재료에는. 쓸데없이 반도체 지원하는 게 없느냐. 그런 게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사란 말은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 철수할 수도 있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섹터는 어떤 섹터들입니까? 저건 저쪽 섹터야. 어디 쪽? 이쪽 섹터, 이쪽 섹터. 어디 갔냐? 저거는 저쪽 그 ABL 바이오 EI가 아니고 저건 중국이 다 이쪽 섹터. 거의 이쪽 섹터. 저거 내용은 보면 생물보안법. 예. 원래 생물보안법이 나가리가 됐잖아요. 작년도에. 상원은 통과를 했는데 하원에서 12월 달에 나가리가 됐어요. 여기 있죠. 이 보면 미국의 바이오에서 중국을 겨냥해서 작년에 생물보안법을 추진했었는데 이게 미국이 중국 바이오 산업 발전 국가안보위협 생물보안법 재추진 이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작년도에 여기 이제 중국의 CDMO 사업 우시바이오 이런 거 포함되는데 9개월 만에 하원을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불발됐어요. 그래서 거꾸로 놓고 보게 되면 뭐 다른 것도 있지만은 삼성바이오가 작년에 엄청 잘 갔던 것도 있어요. 실적도 잘 나왔지만은 워낙 그 생물보안법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한 20% 올랐다가 미끄러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중국이 조금 저쪽을 강할 수 있다 본다면 삼바 같은 경우는 조금은 저점을 형성할 수는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 뭐 그냥 대형주인데 이러신 분들이나 ST팜이나 이런 회사들은 그냥 부담 없는 정도는 접근해 보는 거는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확률적으로 부과할 확률이 높아요. 재추진할 확률이. 이거는 관세 사각이 아니라 유예 예외가 아니라 이거는 관세 부과 쪽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놓고 보면 ST팜이나 삼바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딴 걸 떠나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림은 별로 안 좋아 보이지만은 그래도 단타하는 이런 쪽은 하시면 안 돼. 단타는 이런 거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이렇게 그 전략을 그리는 사람들 있죠. 예, 그런 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거는 매도보다는 재추진할 가능성도 높아요. 물론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블루웨이브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네,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내가 뭐 하다 잠깐 옆으로 샜죠? 요 이야기고 잠깐 철강 쪽으로 가면 철강도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어저께는 포스코가 현대제철이 미국에다가 이제 공장을 짓는데 엘리바마 근처겠죠. 그 지분을 조금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철강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를 부과하는데 철강은 중국 때문에 관세 부과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는 세이프가드에 있다가 커트제를 했다가 지금은 제협상 25% 관세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거는 철강으로 보기보다는 약간 알래스카 쪽으로 보는 게 나아요. LNG 쪽으로. 근데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대표적인 게 한국가스공사. 예. 약간 가스공사.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했던 그 넥스틸 대박 났죠. 그 다음에 뭐 스틸 글자 들어가는 거. 스틸이야 때리면 종목이 쫙 나와 이렇게.
어떤 종목을 모를 때는 스틸이란 글자를 때리면은 스틸만 치면은 쭉 나와요. 이게 대충 찍으면 돼요. 그러면은 이미 시세가 좀 많이 났어요. 휴스틸도 그렇고 경남스틸은 아마 경남스틸은 약간 정책 테마주로 갔었고 저기 하이스틸 이런 애들이거든요. 예. 근데 요거는 약간은 한덕수 효과인데 이제 이게 지금 자꾸 이런 이야기 해서 그래요. 어제 오늘도 어제 했던 이야기인데 근데 뭐 주가 관점에서는 사실 이거는 화성밸브도 그래서 올라갔거든요. 넥스티를 다시 살 수 없다면은 오늘 추격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넥스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시 사는 자리, 지금은 약간 전고점 라인에 있잖아요. 요때 가격은 요때 4월 3일은 13,000원대는 자리가 4월 3일이죠. 요 날이었구나. 잠깐 빠졌다 왔는데 요때는 일시적으로 반등할 때고 그럼 밀렸다가 다시 와서 요런 자리가 좋은 자리거든요. 이런 다음날 자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시세가 나버렸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정책 테마주 쪽으로 알래스카 쪽으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자, 그리 보시고 또 요 내용에는 요런 것도 없잖아 있어요. 반도체 관세 이야기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 확정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장 때문에 시장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내가 이 방송한다고 시장 잘 많이 볼 필요는 없는데. 네. 어쨌든 오늘 보시면은 동시간인데 확인하게 다른 거는 1,000억이 안 넘죠 오늘은.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삼성전자 산다는 이야기거든요. 오늘도 뭐 지상 관점에서는 그냥 무난하니까 그렇게 보셔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지금 보시면은 이 종목이 조금 그런데 잠깐 올려놓을게 이런 쪽으로. 예. 차트가 요렇게 돼야 되세요.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가 약간 요정도. 그래도 오늘은 양봉이에요. 다른 날보다는 조금 강한 날이고 하이닉스도 18만원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때 진짜 잘하신 거예요. 바로 파는 거 팔고. 대형주들도 이렇게 빨 때 빨리 팔고 해야 되지. 지금은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늘 배터리는 뭐 천천히 올라오고 조금 시가총액 종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은 제가 꺼둔 추세선은 오늘 돌파를 하네요. 원래 하락 추세선은 잘 걷지는 않는데 어쨌든 오늘은 골든도 나왔네요. 20하고 60하고 5일선하고 20하고 GC도 나왔고 LG엔솔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는 네 오늘 그냥 그대로 힘이고 뭐 셀트리온이야 뭐 얘도 저도 아니고 그리고 어제 조선주는 좀 많이 올랐죠. 예, 방산주는 많이 올랐고 금융주는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오고 있고 반등 연장을 보면 좋고 조선도 어제 좀 많이 올랐고 조금 쉴 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하나오션 마찬가지고 모비스는 이제 그쪽이고 SDI는 어저께 반영이 안 됐죠. 원래 뭐였냐면 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아이폰에 독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는 특산 네오룩스만 많이 올랐어요. 그쵸 폴드볼. 근데 덕산도 여기서는 지금 사실 UTI나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디스플레이 쪽이라서 잘 몰라요. 네. 리눅스 첨단도 그렇고 어제 이제 애플 때문에 BH하고 올랐었는데 아마 이쪽을 따라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게 좀 있고, 코스닥은 오늘은 다 좀 쉬고 있는데, 어제는 좀 쉬었다가, 그냥 알테오젠 보합, 에코프로 비행 그냥 10만원, 크게 변화는 없어요. 최근에 리가캠은 조금 변동이 좀 컸고요. 어제까지 좋았던 또 이쪽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오니까, 클래시스나 이런 쪽은. 그럼 지난번에 제가 메디톡스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여긴 없나? 어제까지 메디톡스가 많이 올랐었어요. 아, 얘는 계속 들어오거든요. 메이톡스가. 어제 제가 메디톡스 분석을 했는데 어제 메디톡스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주 좋더라고. 메이톡스가 자사주 매수하는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뭐 정현우 대표는 어제 무심 받았고요. 대전지방하고 메이톡스가 어디 갔지? 원래 검찰이 6년 구형했었거든요. 예, 그거는 받았고. 이상하다. 잠깐만 계셔보세요. 죄송해요. 제가 그 TV 관심주로 하나 드렸는데 여기 있나 보다. 네, 이건데 메이톡스가 잘 보시면 이게 24년도에 매출은 뭐 고만고만 나왔어요. 200억, 2000억, 2290억, 2600억. 그래서 연간 이제 YOY, CAGR 같은 경우는 잠깐 한 자릿수 내려갔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13% 증가를 하고 영업이익이 보면은 폭발을 하잖아요. 170억, 200억, 440억이잖아요. 매출의 증가 속도는 2200억에서 2600억인데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따블이 났다는 말은 뭐냐면 고정비 지출이 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OP 마진이 다시 17%로 참고로 클래시스나 휴제나 이런 애들 OP 마진이 50%까지 가요. 그럼 얘네들은 이제 약간 그 국내 기준 놓고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유통 비용이나 이런 게 좀 드는 걸 말하는 거고 그렇게 놓고 보면 에비타 EPS 같은 경우도 따블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얘가 싸요. 다른 애들은 PR이 50배가 넘어요. 이 휴제나 이런 애들은.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는 예 지금 교보에서는 이제 메이톡스의 목표가를 한 17만 이상까지 올려놨는데 제가 생각을 해도 메이톡스는 실적 기준으로 바닥을 찍는다. 예. 그리고 이 회사가 기업 하나 요 시간 잠깐 하고 갈게요. 오늘 종목 하나 좀 깊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라도 제대로 봐야죠.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자사주도 좀 사주고 있어요. 물론 뭐 자사주가 많지는 않지만은 하루에 한 4,000주씩 지금은 자사주가 끝났나요? 지금 4,000주씩 집어넣고 있네. 3월 24일부로 지난번 건 다 끝났고 뭐 어쨌든 됐어요. 그게 좀 있고
전자공시로 들어가면 주요 매출의 80% 이상은 톡신, 베톨리움 톡신과 필러고요. 톡신은 평평하게, 필러는 빵빵하게. 예, 그렇게 하는 거고, 대표적인 브랜드는 메디톡신, 뉴로녹스, 유라미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좀 있고, 원래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기기는 팔긴 팝니다. 많지는 않지만은 그런 거고. 근데 국가별 놓고 보게 되면은 지금 약간 이제 좀 많이 부복하는 데가 브라질, 예, 멕시코도 있고 남미 쪽이 많죠. 브라질 관세랑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지금 남미 쪽 페루, 동남아 같은 경우는 태국 들어가는데 여기 있죠. 태국. 이건 뉴로녹스가 주로 태국 쪽. 동남아에 있어서 미얀마나 이런 데는 좀 못 사는 나라고, 말레이시아는 좀 얘도 그렇고, 태국 쪽은 되게 많이 크거든요. 키르기스탄 이런 거는 별거 없고. 그래서 남미 브라질 쪽하고 이쪽 태국 이런 쪽으로 되게 캐파가 커져요. 이 뉴로녹스 가지고. 이 다 브랜드예요. 예. 이런 거 들어가가지고 실적 자체가 되게 좋아진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관들이 최근에 이렇게 많이 담았어요. 연기금도 좀 담아놨죠. 외국인들은 팔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외국인 지분율 추이를 분석을 해보면 주가와 지분율 추적을 해봤을 때 외국인 지분율은 대략 13%에서 11%로 급속하게 떨어져 있고, 기관 지분율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죠. 기관 순매수 종목이에요. 공매도 리스크를 한번 점검을 해보면 종목별 공매도 추이는 일단 10% 미만. 그쵸? 10% 미만. 그리고 대차잔고를 조금 보면 대차잔고는 뭐 같이 증가합니다. 대략 60만 주 정도. 이 정도 돼 있고. 그렇게 뭐 부담스럽진 않죠. 올라가는데 대차잔고 증가 들어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뭡니까? 그 뭐예요? 쇼크 보지 마. 오늘은 계좌 안 봐요. 계좌 볼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잔고가 올라가는 거라서. 예. 장이 아침에 좀 밀렸다가 또 자리를 잡았으면 아까 여기서 봤던 섹터들이 다 강합니다. 전력은 전력대로 강하고, 아마 효성 같은 경우는 32만원 이상 있을걸요. 어차피 우리는 딱 보면 알아. 오늘은 전력은 들어오는 날에 가면 전력은 들어오는 거고, 로봇도 그냥 워낙 아침에 셌기 때문에 잘 안 밀려요. 예.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잠깐만 이제 오늘은 삼성전자가 확률적으로 양봉이라서 웬만해서는 아까 제가 좀 잠깐 띄워놨는데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도 아까 보니까 코미코와 테스, 물론 코미코는 다른 재료가 하나 없잖아. 있었어요. 아까 재료가 하나 있었는데, 코미코라는 회사가 원래 계열사가 많습니다. 근데 코미코가 세정회사 업체잖아요. 아까 오전에 미코 세라믹스 시민 대표 요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진 않은데, 코미코는 실적이 되게 좋은 회사거든요. 작년도에 1조 2천억까지 들어갔는데 SK증권 리포트 한번 빨리 보도록 할까요? 2월 26일자 SK 리포트에서 된 코미코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정 코팅 사업, 그 다음에 미코 세라믹스에서는 하는 반도체 세라믹 부품 사업을 하고 있다. 세정 코팅이라는 게 이제 씻어내고 코팅하는 거죠. 파티클의 결손 및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공정 미세화 과정에서는. 이런 회사들이 이제 후공정업체와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 우시 반도체예요. 중국 쪽 장비 이야기 하는 거고. 우시가 삼성인가
삼성에 그게 있나? 우시가 삼성, 시안이 하이닉스에 반대인가? 미국 피닉스 신규 법인도 있고 TSMC 오늘 그것도 되겠네요. 그 TSMC가 아까 엔비디아랑 합쳐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는 거. 그럴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미코세라믹스 실적 비중도 좋아지고 숫자가 잘 나오는 기업이에요. 미코세라믹스 자회사의 비중이 좋아지는 게 코미코의 핵심이구나. 요 보면 안성에 있고 미국 오스틴에 있고 힐스볼은 어디예요? 힐스볼에 있고 중국 우시에 있고 이건 뭐야 이거 HS 인추가 뭐야? 그 다음에 싱가포르에 있고 이건 중국이죠? 미코세라믹스네. 미코세라믹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기 어디 갔어? 대표로 간 거 있죠? 예, 그거네. 근데 코미코가 원래 엄청 가벼워요. 그냥 이건 떠버렸다. 그죠? 테스도 있는데 테스가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야, 테스가 이게 본업이 하이닉스 쪽이죠. 정확히 테스가 정체가 뭐야? 나도 사실은 반도체 기업들이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테스는 정확히 사업이 뭡니까? 저도 이 시간에 같이 공부 좀 해야겠어요. 이 회사가 애처 만드는 거예요? PCVD 이거 정착 장비 만드는 거구나. 원익 IPS랑 조금 비슷한 거네요. 테스가. 테스는 또 모르고 테스가 생각보다 잘 움직이거든요. 시각 정착이네. 웨이프 쪽인데 주성 그러니까 테스가 주성 원익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또 CVD 정착 장비 쪽이 유진테크 이런 쪽이죠. 이런 쪽이네. 유진테크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 테스 이런 애들이 대부분 CVD 정착 장비 쪽이고 웨이프 붙이는 거. 메리처 증권에서 최근 4월달에 테스에 대해서 반도체 장비 회사에서 하나 있는데 요거 하나 컨닝 좀 하고 가겠습니다. 29,000원 목표가인데 29,000원 지금 얼만데? 4,000원 시가총액 4,000억에 한번 봅시다. (34페이지) 우리가 시간이 없단다. 34가 없는데. (34페이지) 낸더 이렇게 딱 타이틀을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낸더 투자 재개 주인공 이렇게 해놨어요. 이참에 한번 좀 이 세 종목 끼고 가죠. 여기 있네. 4월 7일자 리포트인데 김동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네요. 하나 첫째 아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1분기 때 한 130억 정도 전망된다. 뭐
어쨌든 요 정도 130억. 예, 어쨌든 보니까 D램 신규 라인 장비 공급 들어가고 낸드 전환할 때 장비 들어간다. 삼성 하이닉스 낸드 전환 투자 재개한다. 지금 삼성은 조금 이쪽 멈추고 있는데. 예, 그리고 25년도부터는 낸드 매출 비중이 증가한다. 그럼 기존 D램보다는 조금 매출이 좋아지겠네요. 신규 장비 매출이 1분기부터 인식된다. 네, 그런 내용이고. 옛날에는 낸드 비중이 60%까지 갔었나 봐요. 그러다가 작년에 많이 찌그러졌다가 23% 갔다 다시 이제 올라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낸드가 데이터 센터 들어가는 거죠. 글자가 좀 밋밋한데 이거 가지고는 투자를 못 하겠는데. 자, 올해는 그 삼성도 하이닉스도 사실 투자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게 없잖아 있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예. 근데 하이닉스는 그나마 견조한 거예요. 하이닉스는. 근데 여기 보면 하이닉스가 올해부터 작년까지 낸드가 거의 없었는데 올해부터 낸드 쪽을 넓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M5, M6, M15X 익스텐디드하고 용인 클러스터 이야기가 하이닉스 낸드의 핵심이란 이야기겠죠. 중국 쪽은 별로 안 좋다는 이야기고. 중국어 주성은 약간 중국 쪽 비중이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원익은 원래 회사는 좋은데 삼성 쪽이 많은데 조금 무거워요. 이렇게 보시면 주가가 오늘 그래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오늘 살 필요는 없어요. 대신 이제 이게 테스트 같은 경우는 한번 딱 들어오면 이런 구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한번 딱 들어오면 잠깐 이제 기다릴 필요는 있는데 반도체 쪽 봤습니다. 원전 쪽 원전은 BHI예요. 제가 방송하는 사이 지금 장이 되게 좋죠. 쭉쭉 가네. 그럼 안 봐도 뭐 돈 벌고 있겠지 뭐. 요거 메디톡스도 우리 방송 탔어요. 아까는 이 정도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그거 저거 BHI는 사도 된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원전은 어저께 이제 베트남 원전 이야기가 잠깐 나왔을 거예요. 예, 요거 이제 팀 코리아 그리 간다는 이야기거든. 베트남 원전 12조 수주 이야기 좀 있고, 예. 그 다음에 두코반이 아직 결정이 안 났죠. 네, 베트남까지 원전이 되는 줄은 몰랐는데 보니까 이제 재추진하나 봐요. 9년 만에. 베트남 뭐 닌투원 1, 2 중부 원전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사업 주체가 러시아, 일본, 한전 여기 있네요. 예. 중부 원전. 그래서 이거 닌투원 프로젝트는 사업 재개 의회 승인, 닌투원 2도 사업 재개 의회 승인 됐고 이제 남은 게 요거예요. 중부 원전. 그러니까 2009년도 베트남의 첫 원전 사업이 되살리기로 했고 그때 러시아하고 일본이 선정됐지만은 동일본 지진 나면서 16년에 중단이 됐고 한전 2011년도에 별개로 네. 중부 지역에 들었을 원전 요거 말하는 거죠. 중부 원전
요거 타당성 조사를 했고 APR 1400 요게 웨스팅하우스의 특허 소송 이슈가 많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 2원전은 베트남 의회가 승인을 했고 중부 원전은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고 그러면 이걸로 가지고 이제 이걸 볼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복합 화력 발전해서 그냥 같이 봐야 됩니다. BHI는 지금 다시 들은 거 이거는 팔면 안 됩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게 금요일날 그때 빠질 때 종목이죠. 예, 이거 갖고 이런 거는 BHI는 원래 BHI GNC 에너지는 한번 여러분들이 이게 사기도 어려운 종목인데 한번 딱 가면 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무너지는 시점이라든지 요럴 때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물론 내가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빨리 챙기실 분들 상관이 없는데 그리고 주가가 있잖아요. 요런 배열 기준으로 60일선을 돌파할 때 무조건 일단은 내가 이런 재수없어가 이런 한이 있다 하더라도 끌고 가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장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장 자체가 지금 자체는 안정으로 잡혀 있는 거라서 못 치고 가는 건 다음의 문제고 시장 자체가 잡아주기 때문에 로테이션으로 들어오면 폭이 되게 세요. 로테이션 들어오면 그런 거 한번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출 지표가 많이 발표됩니까? 15분이네. 대충 요 정도 봤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전력 인프라가 가장 강하다. 로봇 관련주는 ETF 출시하고 두산 로봇에 뭐 이슈가 있는데 지금 반등형으로 봐도 문의할 거 없다. 자동차는 아침에 저점을 찍었다. 그래서 아침에 파신 분들은 잘 파신 거고 남아있는 물량이나 저점 찍은 데서 비중을 두면 된다. 알래스카 쪽은 잘 모르겠다. 반도체도 잘 모르겠다. 원전 같은 경우도 그냥 개별주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한전산업이 막 날아가고 안 나오고는 별개의 문제다. 일정 부분 종목마다 장 급락에 따른 반발은 들어온다. 예,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보고 오늘 조선 빠져주니까 뭐 실컷 빠지려 기다리면 되고 이런 것들 빠지잖아요. 5월선에서 사야 돼요. 5월선에서 사야 돼. 빠지면 5월선 밑에서 사야 돼. 오늘은 안 주겠죠. 내일 이후에는 주게 돼 있어요. 그럼 대충 정리를 해보면 야 기사가 많이 올라왔네. 오늘 아마 이쪽 섹터들은 조금 눌림목이 있을 거예요. 솔트룩스 같은 애는. 근데 이 정도 늘려갖고는 안 싸요. 코나이가 최대 주주가 몰래 매각했다고? 최대 주주 입장에서도 최고 있으면 팔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 올린 애들이 죄지. 예? 올린 애들이 잘못이지. 뭐 내려간 거 가지고 그래요. 양자 쪽은 웬만하면 미국 양자 하세요. 네, 양자 쪽은 웬만하면 미국 양자 하세요. 그리고
요새 전기차는 잘 팔리는구만. 자, 봅시다. 그러면 오늘 또 한 종목도 여러분들 잘 찍어서 1%든 2%든 드릴 수 있게 해야죠. 요새 4월 들어서 100점 백성이죠. 예, 오늘도 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 약속의 15분이 돼서. 예. 뭘 찍을까요? LG엔솔은 어차피 뭐 알아서 올라가는 거니까 누워서 떡이나 먹으면 되고, 자동차도 바닥 찍었고, 어차피 바닥 찍었으니까 어제 산 거 잘 챙기고 뭐 가면 되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다리고, 자 전력 붙었으니까 예, 사면 되고, 우선 가져가고, 뭐 어차피 시장인데 뭐 사람 불타기 피라미드 매수하면 되는 거고, 예. HLB 별로 건드리고 싶지 않고 굳이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뭐 예, 파크시스템 원래 좋은 회사예요. 원자핵미경 쪽이요. 하나마이크론 반도체는 그렇게 많이 썩 내키지는 않고, 메이톡선 날라갔고, 전력 인프라 쪽이잖아요. 네, 전력 인프라 쪽이면, 야, 오늘은 TXR까지 움직였어요. 확실히 로봇 쪽이 세긴 셌는데, 내가 로봇을 또 말하기는 좀 민망하잖아. 벌써 로봇만 몇 분을 말했는데, 그러면은 예의가 없지. 그거는 너무 성의가 없는 거고. 전력 쪽으로 가야겠네. 다시 제일 이제 탄력성 좋은 게 이게 LS 가온 전선이 LS 전선 계열이거든요. LS 전선의 아버지가 LS가 되고요. 근데 LS가 보니까 내일도 갈 것 같거든요. 뭐 구자견 회장의 이슈는 뭐 차후의 문제고, 효성도 내일도 갈 수 있고요. 산일은 송배잠 전압기잖아요. ES 쪽이고, 그 다음 일지는 조금 무거워요. 생각보다. LS 갈 때 제일 잘 가는 게 가온이에요. 가온이 유통물량이 최대주 지분율이 80%죠. 품절주의야. 맞아. LS 전선 66.77%. 시가총액 7,300억, 신용 비중 0.7, 공매도 비중 없음, 대차 (15만 주), 하루 일평균 거래량이 대략 7만 주, 오늘 VI 가격이 45,250원, 61선, 월봉 41,000원, 주봉 5주선. 그 다음에 이게 마디 가격이 있을 텐데, LS 전선이 유상증자를 했었어요. 아, 네, 뭐요? 지금 가온전선 보고 있었죠? 유정을 했었어요? 작년 말에? 유정을 많이 했네. 그때도 하고. 주주 배정으로 100만 주 13,730원. 상관이 없네. 이게 21선 매매는
21선 매매는 사실은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이게 지금 시가가 많이 올라 있거든요. 조금 더 신중합시다. 요거보다는 다른 거, 이거는 5절보다는 5가 나을 수 있어요. 자,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이런 좋은 주식들은 항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게 봐봐, 잠깐만. 지금 자동차는 어저께 들어가가지고 선침해가지고 오늘 수익 실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은 게 반도체잖아요. 의약품은 저쪽이고. 원전은 관세랑 상관이 없고. 어제 에이징랜드나 팹리스 쪽은 아마 단기적으로 좀 올랐고 좁은 섹터고, TLB가 기판, ISC도 기판. 근데 이건 SK 쪽이죠. TFE는 회사는 괜찮은데 거래량이 작죠. STI가 꽤 괜찮은 회사이긴 해요. 그 다음에 테스트가 오늘 되게 많이 올랐고요. SNS텍이 원래 대장인데 오늘 날라버렸네요. 이게 EUV 쪽인데요. 그러면은 FST도 있고 ENF테크는 날라갔고, 파운드리 쪽이라고요? 파운드리? 원래 얘가 대장이거든요. 너무 올라버렸는데. 반도체는 많이 올랐다. 반도체가 오르려 그러면은 장을 더 위로 봐야 되는데, 장을 더 위로 보기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전력으로 갑시다. 물린 한이 있더라도 전력으로 갑시다. 오늘은 그냥 원래 가요. 가온전선으로 가시죠. 요 가온전선 가시고, 요거 한 지금 현재 11시 기준으로 대략 가온전선이 요게 지금 보니까 44,500원 이하에 사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가격적으로 똑찍게 그런데 한 44,300원 정도 밑으로 사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잡으시고, 이거는 홀인 아까 얼마였죠? 요거는 41,000원이에요.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관심주가 가온전선이고, 코드 번호가 000500이고 한
44,000 뭐 계속 움직여요. 500원 전후 보시고, 그 다음에 손절은 41,000원 꼭 지키세요. 지금 시간대가 11시라서 11시부터 한 뭐 오전까지 보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나 내일 조금 밀리거나 안 밀릴 것 같긴 한데 밀려도 아마 요까지는 한 방에 안 내려갈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뭐 그쪽 가랑이 단언할 수 없는데 오늘 이쪽 애들은 진짜 센 거예요. 제가 사실 대형주 하시는 분들이면 효성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건 안 한 거고, 이건 진짜 센 거예요. 지난번처럼 LS를 할 수도 있긴 있는데 오늘은 그냥 조금 오랜만에 LS도 한번 한 적이 있어서 가온 전선으로 들어간 거니까. 이제 이게 주가가 가벼운 이유는 유통 물량이 작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가온 전선을 보세요. 반도체는 지금 너무 좋은데 이게 너무 올라 버렸어요. 딴 것도 안 오른 게 없는데, 원래 SNS텍 같은 애들은 삼성 EOB 파운드리 가장 대장주입니다. 가장 대장주인데 하루에 10% 움직여 버리면 추정할 수 있는 건 이런 시세는 나오는데, 그걸 내가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단할 수 없지만 지금은 뭐 다른 종목들도 Y시캠도 그러고 대부분 종목들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주에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새로 건 선도 아니고, 그래도 귀신같이, 이거 어디 갔냐? 귀신같이 요 자리에서 찍고 2365란 마디가격 잡아주고 2400이 있고,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 킬적 반등 나오고, 이번 주도 강세를 보니까 좀 할만하지 않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추봉 트렌드 라인은 다시 들어왔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제 ETF 매매를 하셨겠지만은 확 빠졌을 땐 1차적으로 ETF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종목 창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시장이 관세 유예로 인해 가지고 시장이 폭등하는 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에 움직이는 이 전력 관련주들의 반등세도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겠지만은 실적 관점도 있지 않나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뭐 오늘도 좋죠 장이.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엔솔이 이제 드디어 35만 원을 뚫겠네요. 네, 엔솔도 이제 35만 원을 돌파를 임박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포거선이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네요. 그 현대차의 그 북미 법인 대표가 미국 사람이죠. 신임 HMG 워싱턴 사업소장, 현대모터스 그룹. 현대차 메가플란트 HMGM의 주 대표가 아마 미국 분일 거예요. 맞죠? 잘하는 거예요. 굳이 한국 사람 앉힐 필요가 없잖아요. 아, 잠깐 KCS 좀 올라갔어요?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은
이 LS 에코에너지도 되게 원래 탄력이 좋은 회사인데 전력 쪽이 확실히 붙었네요. 그 매매는 여러분들이 뭐 서로 하시는데 사실 이게 퍼포먼스를 가만히 보면 이거 관심주 한 종목 들이는 거 조금씩 따라해도 거의 손절선 내려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잠깐 있긴 있는데 그래서 뭐 2월달 장 좋을 때는 막 80%, 20%, 40% 나오잖아요. 물론 이까지 뭐 끌고 가고 안 끌고 가고는 여러분들의 자율인데 제가 아직까지 뭐 하나그룹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어쨌든 큰 틀에 놓고 봤을 때는 뭐 꼭 종목을 관심주 종목을 매매하고 안 하고는 이게 리딩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참조하시는데 요런 쪽으로 돈이 들어오고 그런 거 많이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또 저점에 잡을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고 레버리도 결과적으로는 지금 두 분 들어가서 다 먹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리딩가는 조금 별개의 모습으로 보시면 되고요. 참 신기한 게 오늘 같은 날은 또 그냥 빠지잖아요. 주식은 그냥 빠지는 건 없어요. 그 어딘가에 매기세가 붙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자동차든 반도체든. 그리고 그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나 이런 기업들의 눌림폭은 누가 가늠하느냐? 얘들이 가늠하는 게 아니라 반등하는 섹터의 파워에 달려 있어요. 시장은 결과적으로 윗돌 아랫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전기전자, 반도체, 화학까지 다 땡겨버리잖아요. 그쵸? 화학까지 땡기고 되면 뭐 전력도 있지만 화학까지 땡기거든요. 이건 이제 낙폭 이건 리딩이 아니라서 목표가를 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니면은 뭐 필요하시면 다음부터는 가격 없이 드릴게요. 오케이? 그럼 되겠네요. 가격 없이 드릴게요. 아시겠죠? 저기서 여러분들이 수익이 난다고 해서 제가 덕보는 것도 없는 거고 손실이 나도 손실이 나면 이제 나만 욕먹는 거고 그리고 목표가의 함정을 사실은 안정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본인마다 계좌가 갖고 있는 상태나 스타일 따라 다 틀려요. 저한테 만약에 지금 주식 안 할 사람이고 모비스를 사라 그러면 사서 그냥 묻어버려요. 한 1년 가져갈 생각으로. 그런 종목의 시세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매매를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만약 여러분들이 한 1년을 바라보면 삼성전자 사지 않겠어요? 1년을 바라보면 그죠? 사람마다 뭐 매매 스타일, 매매가 많은 사람, 단타 치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 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제가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80% 먹었다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거꾸로 놓고 보면 내가 나중에 요런 자리에 가면 한번 나도 이런 걸 끌고 가봐야지. 내가 판 종목이 80%가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나중에 투자할 때 어쨌든가 주식은 결과적으로 BHR도 했으면 수익률이 단기적으로 낮던 기업들은 나중에 그 기업들을 다시 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검색기 돌려서 팍 사는 게 아니잖아요. 주가라는 건 상당히 여러 가지 여기로. 제가 어저께 자동차 관련주가 한번 움직일 것 같아가지고 모티브링크를 하루 전날 샀었어요. 모티브링크를. 근데 어제 안 움직여서 팔았단 말이에요. 입혀서 묶고. 근데 아무래도 자동차 갈 것 같아서 다시 자동차를 산 거예요. 근데 오늘 결과는 모티브링크가 개별주다 보니까 더 많이 날아오고 다른 자동차 부품주가 덜 올랐어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도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는 제가 수혜주라고 생각한 기업보다는 유통 물량이 작은 종목이 훨씬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NXT에서 아까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맞춥니까?
일단은 결을 놓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네요. 자, 그러면 내일도 정해진 시간, 요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